제가 요즘에 이제 소액으로 좀 현금 흐름 쪽도 얘기를 많이 하고 유튜브 영상 보시다 보면은 좀 농어촌 민박업 얘기를 좀 제가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벌써 한 달 정도 됐어요. 한 저번 달에 한 달 전쯤에 농어촌 민박업 오픈하신 수강생분이 계시는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1, 2월 달이 비수기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12월 달에 오픈하셔서 당연히 뭐 연말이랑 크리스마스랑은 예약은 다 차셨고 이제 제가 어젠가 그젠가 오랜만에 이제 연락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냐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하는 말이 일단은 2월 달까지 주말 예약은 다 찼고요. 거의 다 찼고 지난주에도 네 팀 예약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평일에 한 15만 원 내외 받고 있고 주말에도 한 20만 원? 25만 원? 거의 30만 원 가까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에 네 팀만 계산을 해보니까 매출 기준으로 한 80 정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미 이 80만 원 가지고 월세랑 고정비를 거의 다 뽑았어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진짜 지나가다 보이는 시골집이잖아요. 이제 마당 같은 거 조금 있고.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울타리를 조금 이렇게 쳤는데 이분이 이제 이게 월세가 55만 원인가? 예, 그리고 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겨울이라서 좀 이제 기름이라든가 그런 게 좀 들어가긴 하지만은 확실히 1박 단가가 세죠. 예, 1박 단가가 세다 보니까 어, 고정비를 뽑는 데까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며칠만 받아도 일단 고정비는 뽑고요. 다들 이제 농어촌 민박업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뭐 생각들이 많으시겠는데 이제 농어촌 민박업도 있고 저는 뭐 에어비앤비를 뭐 워낙 오랫동안 했으니까 외국인 도시 민박업도 있죠. 근데 외국인 도시 민박업이 요즘에 뭐 물건 검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계속 권리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높아지고 있는데 저는 좀 농어촌 민박업 쪽으로 계속 영상을 남기고 있고 뭐 외국인 도시 민박업이 나쁘다 뭐 안 좋다 이건 아닌데요. 일단은 농어촌 민박업을 하면요. 일단은 현금 흐름도 굉장히 좋고 이게 뭐 외국인 도시 민박업을 보통 일반적으로 월세를 얻어서 하거든요. 근데 농어촌 민박업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내 소유에서 하기로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농어촌 민박업이 뭐가 있냐면요. 입지 좋은 지역은 토지 지가 상승이 꽤 쏠쏠합니다. 뭐 외국인 도시 민박업은 뭐 권리금이 높아지지 않냐? 뭐 이 얘기 하는데 권리금은 일단은 맥스가 있고요. 그리고 내게 아니잖아요. 소유권이. 소유권이 중요합니다. 농어촌 민박업을 많은 분들이 그게 예약이 잘 들어오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지만은 오픈한 지 한 달도 안 되신 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조금 고민이 평일에 예약률을 좀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까요? 이제 저도 이제 좀 예약률을 보다 보니까 그게 조금 부족해서 좀 어떤 식으로 하라고 또 피드백을 드렸거든요. 근데 오픈한 지 한 달도 안 되신 것 치고는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일단은 이분 임차로 구했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제 한 2년 안에는 좀 본인 걸로 할 거예요. 그걸 이제 경매로 낙찰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번 달에는 순수익이 제가 볼 때는 200만 원 이상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다 해서 뭐 보증금이랑 월세랑 뭐 안에 꾸민 거랑 해서 2천만 원에서 한 2,500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근데 농어촌 민박업은 이분이 오픈하신 지역도 이제 입지가 꽤 괜찮은 곳이에요. 제가 이제 이 오픈하신 지역도 좀 아는데 토지 지가 상승이 꽤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수도권에 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좋은 점들이 또 많아요. 물론 수도권만 좋다가 아니고요. 지방에서도 입지 좋은 지역에서는 집가 상승도 플러스 알파로 있는 지역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수익률이라 치면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수도권보다는 지가가 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주택 건물 가격은 다 비스무리한데 이제 지가 차이가 좀 나는데 음, 수익률 측면에서는 지방이 꽤 쏠쏠합니다. 농어촌 민박업 하나 가지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일반 직장인 월급 현금 흐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거를 저한테 많이들 물어보세요. 예약 관리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청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케팅 어떻게 해야 돼요? 토지 이거 어떻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걸 극복하면 엄청난 큰 기회죠. 왜? 아무도 못 들어오잖아요. 예. 토지를 아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고 청소, 그 다음에 마케팅, 네, 이런 부분을 다 하시기에는 진입장벽이 있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예, 외국인 도시민박업 권리금 얘기 많이 한다 그랬죠? 예,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요, 입지가 좋은 데는 집가 상승이 꽤 많습니다. 예, 저는 또 토지 투자를 하잖아요. 제가 산지 뭐 2, 3년 된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실제로 집가가 한 두 배 정도 오르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좀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들어오기에는 조금 아파트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땅 부자가 많지 집 부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동산의 근본은 토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 상승분까지 누릴 수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제일 괜찮은 거는 농어촌 민박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예쁘고 새 거고 되게 약간 으리으리한 전원주택 같은 펜션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예능에 보면은 삼시세끼 같은 그런 허름한 시골집을 원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럼 어떤 거를 기반으로 해야 될까요? 토지를 기반으로 해야 되고 입지를 잘 파악하고 해야겠죠. 이분 아마 제가 볼 때는 200만 원, 300만 원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관리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계속 피드백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예약률도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주기적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좀 해보세요. 이제 제가 좀 이렇게 가이드를 드렸는데 좀 미비한 부분 같은 거는 제가 좀 더 해보라고 방식도 가르쳐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기본만 지키면은 어느 정도 이상이 됩니다. 예. 이게 농어촌 민박업, 그러니까 외국인 도시 민박업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자체가 에어비앤비 위주로 거의 올리거든요. 근데 이제 농어촌 민박업은 뭐 에어비앤비도 해야 되지만은 다른 플랫폼에도 좀 올리면은 그쪽으로도 예약이 꽤 많이 들어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실제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하고 있는 분들을 벤치마킹을 좀 하셔가지고 소액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분 또한 한 2천만 원, 한 2,500만 원 정도로 했고 누군가는 12월 끝나면은 1월이랑 2월은 비수기라고 하는데 누군가는 이렇게 잘 벌고 있습니다. 예, 계속 저도 뭐 날씨가 춥든 날씨가 덥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꾸준히 예약이 들어올 수 있게 저도 계속 피드백을 드릴 테니까 그리고 이렇게 잘 되시는 분들은 그리고 기본만 지키면은 어느 정도 이상은 무조건 나옵니다. 예,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저도 좀 농어촌 민박업 그리고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것들 네, 이렇게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특히나 지방 거주하시는 분들은 지방이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도 많고 돈 벌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거를 계속 결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좀 농어촌 민박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뭐 이제 외국인 도시 민박업 매물이 없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말씀하시는데 외국인 도시 민박업이 되든 농어촌 민박업이 되든 어찌든 돈 벌면 되지 않습니까? 예. 뭐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떤 부분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내용 괜찮았으면요. 예, 구독이랑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